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들도 반갑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제 슬라이도라는 것을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구글 슬라이드거든요. 구글 슬라이드 안에 넣어서 같이 보면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안에 저렇게 글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글도 적을 수 있고 자기의 감정들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줌으로 예배를 하실 때에도 저 슬라이도를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연동을 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저는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써요. PPT를 안 쓴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구글로 쓰다 보면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PPT가 파일도 옮겨야 되고 막 하는데 구글 슬라이드는 파일 옮길 필요가 없거든요. 폰트도 깨지지 않고 다양한 좀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구글 슬라이드를 쓰고 있고요. 링크도 좀 잘 걸리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컨텐츠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하려고 적어왔어요, 좀. 제가 혹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해서 시간을 뺏을까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할 말만 딱 하기 위해서요. 오늘 강의 목차인데요. 이 목차들은 구글 툴 아닌 것도 있는데 구글 툴을 기본적으로 해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신앙 배움의 교육 가치를 녹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이제 구글 툴들이 쭉 있죠. 유튜브도 사실은 구글과 같은 회사니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제 교육 철학을 좀 근간으로 해서 설계된 배움 디자인이거든요. 저 카테고리들이. 사실 교육 철학이라고 하면 조금 무거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배움이란 무엇인지 또 가르침이란 무엇인지 그런 어떤 교수 학습 과정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구글 툴이 좀 잘 보여준다, 구현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구글 툴들을 쭉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어떤 교육에 대한 철학들도 조금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왜 구글 툴로 갔는지 그 과정까지도 좀 설명해드리면서 구글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배움 디자인 이야기는 동기입니다. 동기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오늘 모임은 배움에 대한 동기가 매우 높은 분들이 모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면 동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누가 시켜서 하면은 동기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 동기가 없는 배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 감옥과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가 그래요.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잖아요. 정말 동기가 1도 없어요.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너무 힘들게 보내고 초대된 그러니까 민방위에 오세요라고 그 통지표를 받는 그 한 달 전에 순간부터 아주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거기에서의 배움은 정말 지옥 같아요. 그래서 이 배움의 동기가 있는가 없는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혹시 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뭔가 그 동기 없는 배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성 입장에서는 확실히 민방위 훈련,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이런 게 진짜 동기가 없거든요.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뭐 꼭 꼬직 여성분 아니더라도 채팅이 많네요. 아, 네. 생각이 안 나시는군요.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의 어떤 제가 삶을 잘 모르니까 어쨌든 남성분은 그렇습니다. 동기 없는 어떤 배움들이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 보면 짜자잔 이렇게 생긴 책이거든요. 오늘 제가 책을 한 4권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엇이 최선의 기준이고 교수법인지에 대해 온갖 주장이 있지만 학생이 배우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끌리거나 동기부여를 받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다. 이와 반대로 동기부여가 아주 잘 된 학생은 수준 이하의 수업과 최소한의 자원에 맞닥뜨려서도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배울 가능성이 크다. 라고 교실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고 중요성은 이미 충분히 다 논의가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배움에도 동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같은 이제 사역을 하시는 우리 분들이 모여서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너 교회 가지 말아라 했는데도 저는 막 갔거든요. 그건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모태신앙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저 같은 배움의 동기가 없이 안 가면 어쩔 수 없이 혼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교회 가는 게 동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가기 싫을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특히나 이제 그 집 안에 어떤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율법적이다. 사실 그러면은 더 억압된 상태에서 그 주일학교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어떠한 배움을 주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을 막 저희가 높여주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달란트 시장도 하고, 달란트도 사실 동기 부여의 한 방법이니까요. 그다음에 무슨 초대 잔치도 하고, 이제 뭐 생일 파티도 하고 등등해서 어쨌든 주일학교에서 각자에 걸맞게 지금 이제 동기부여를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요. 이제 구글 툴을 활용해서 저희가 좀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나누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동기를 뽑으라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뽑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동기의 끝판왕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좁고 어둡고 힘든 길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배우고 싶어 해가지고 막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얼마나 그 제자 훈련 그런 것들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가 사실은 제일 1번이어야 되는데, 사실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그 뜨거움의 정도는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그 한 명의 친구, 그 친구를 포커스로 맞추고 너만 알아들으면 돼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티칭할 수는 없잖아요. 배움의 동기가 없는 친구들도 같이 끌어가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만지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친구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계속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랑 다음에 동기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재미. 즐거움과 재미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앙 배움도 저는 즐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좀 깊은 내재적인 차원에서의 동기들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즐겁다든지, 뭐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즐겁다든지, 이제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것보다는 좀 차원이 낮은 즐거움이지만, 이 카오시나 아니면 퀴즈엔, 아까 전에 봤던 슬라이도, 이런 거와 같은 퀴즈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움을 이 프로그램 안에 좀 녹여내면 즐겁게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즐거움, 어떻게 보면 깊은 내재적인 동기에 비하면 되게 얕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주일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거는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네, 어른들도 사실 좋아하는 그 퀴즈예요. 퀴즈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신앙 배움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 영상을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공유를 다시 해볼게요. 자, 영상을 볼 텐데 이게 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으니까요. 소리를 조절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웃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핀 번호를 적어 주시면 돼요. 카웃.it라고 써있죠? 저거를 적어주세요. 자, 1학년 부모님께 감사한 거. 공중 이유가 많아요.
네,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네요. 동생이 생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있어요. 있는데 2위가 아니에요. 3위예요, 3위. 3위에 동생 생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등 5,000원 임준 임성규 희은 만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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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이렇게 좀 무자비하게 하셨는데 자, 찍었는데 됐네요. 동생 기분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나 아는 거야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해줬어요. 아까 전에 얘기해줬습니다. 이거 아니 저 이거 철자를 몰라요. 이번 학기 나 잠깐만 이번 학기 했던 거. 5볼이라고 쓴 거 같아요. 나 나 플로 5볼이에요. 플로 5볼이에요? 맞아. 나 맞았어. 플로어볼. 플라잉볼? 플라잉볼. 플라 2볼이라고 플라이볼. 아, 아쉽네요. 플라잉볼, 플라이볼. 근데 아쉽습니다. 맞아요. 플라잉 나는 공. 플라잉볼 그럴싸하다. 아니 플로어볼은 1000점이 넘었었는데 무릎 위로 스틱이 올라가면 파울이다. 이거 제가 어떻게 나도 이건 알아. 유나야, 찍어봐. X라고요? 여러분, 무릎이 아니라 허리예요, 허리. 허리 위로 올라가면 파울. 저는 예. 바닥 아니에요? 매트? 아래, 매트 봐야지. 아래, 바닥, 앞 누구야? 매트야. 쌤이 네. 자, 보셨는데요. 자, 다시 공유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봤던 영상은, 제가 이제 전체, 다, 모든 가정이 모여서 퀴즈를 푼 거예요. 근데 그 퀴즈가 추수감사절의 디자인을 제가 한 거거든요. 추수감사절에 어떤 걸 디자인했냐. 학생들이 감사했던 거를 조사를 했어요, 미리. 그래서 부모님들께 감사한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께 감사한 거를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의미에 맞춰서 조사를 해서 랭킹을 만들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 문제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요소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실력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즐거운 차원에서의 퀴즈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거 랭킹 맞추는 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상관없거든요. 진짜 그 감사한 내용이 어떤 걸까 그냥 고민하면서 퀴즈를 풀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이런 걸 감사했구나, 그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이제 퀴즈를 풀면서 그렇게 감사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퀴즈 N이라는 프로그램을 쓴 건데, 퀴즈 N은 조금 더 다양한 퀴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글씨를 뭐 옮긴다든지 아니면 OX가 있다든지 초성 퀴즈가 있다든지. 그래서 퀴즈 N이라는 걸 쓰시면, 그러니까 아이디를 만들면 한 달이 무료예요. 한번 써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쓰시거나 아니면 그 무료 요금을 쓰면 기능들이 몇 개 없어요.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맛만 보여주고 돈을 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걸 쓰려면 어쨌든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저희가 뭐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행사나 추수감사절 절기 행사나 그런 행사들을 할 때 줌에서 진행을 하면 사실 되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기만 하면 저는 재미가 너무 없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퀴즈 N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체험을 해볼 거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면 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 6문제 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퀴즈에는 화면이 나왔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를 같이 푸는 건데 실시간 원격으로 눌러서 답변을 노출시켜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플레이를 딱 누르면 네,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바로바로 보이죠?
자, 8분 들어오셨습니다. 자, 퀴즈 긴장되시죠? 어떤 퀴즈가 나올지. 성경 인물 중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자기를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 넌센스입니다. 너무 이렇게 잘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대답해요? 나 써요.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글씨로 쓰는 거예요. 네 명이 맞춰주신 거예요.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해서 넌센스 퀴즈입니다. 바라봐. 네. 이게요. 빨리 맞추면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빨리 하시면 훨씬 유리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성경 말씀 순서 요한 1서 4장 7절을 클릭을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1, 2, 3, 4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틀렸나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고요. 맞추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디자인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뭐야? 자, 아재 넌센스 퀴즈가 나왔습니다. 자가용의 반대말은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이거 어려워요. 자가용의 반대말은 거의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이거는. 나 썼는데. 아, 쓰셨어요? 네. 네, 커용입니다. 커용. 자가용, 커용. 네. 아재들의 개그고요. 네. 왜냐면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인데 성경 문제를 냈는데 틀리면 너무 창피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내요. 틀려도 부끄럽지 않은 문제들을 내는 거거든요. 네, 조사무엘 님. 네, 1등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은 영어 소문자 4글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틀리시는 분들은 지금 답을 안 쓰고 계신가요? 네, 정답은 줌이죠, 줌. 네, 줌 플랫폼입니다. 네. 조사물님 1등, 손민기님 2등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너무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 4페이지밖에 유튜브로도 되지 문제를 낼 수 않았는데 있다는 이 것만 4페이지 보시면 기능, 돼요. 문서가 정답은 문서 기능 개요예요. 문서 개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문서 개요 기능이요. 제가 지금 문서 개요라고 이 설명하고 문서 있거든요. 잘 안 개요를 들릴 수도 어떻게 있어요. 하는지를 자,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 개요라고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자, OX 퀴즈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20일이다. 이거 제가 보기엔 많이 틀리실 것 같아요. 지금 8분, 9분, 10분 다 하셨네요. 3분 틀리셨어요. 봐봐. 2021년이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딱 랭킹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퀴즈를 함께 푸는 겁니다. 조슈먼님 1등을 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따로 선물은 없어요. 자, 이렇게 어쨌든 지금 퀴즈를 좀 풀고 나니까 뭔가 기분 좋아지는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기들에 대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